우리 수학적 확률 가지고 지금 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이제 경우의 수를 일일이 세는 경우도 봤고, 수녀를 이용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를 볼 거예요. 수녀는 뭔가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때 배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순열인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제 뽑기만 하는 거죠. 뽑아내는 겁니다.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가 들어있는 통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총 여기에 들어있는 12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기만 하는 겁니다. 배열이랑은 상관없죠. 12C 3을 계산하게 되면 12, 11, 10을 3, 2, 1로 나눠주니까 나눠주고 나면 전체 경우의 수가 220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내가 뽑았더니 모두 다 축구공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축구공이 5개 있었으니까 축구공만 모두 다 뽑기 위해서는 축구공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5C3의 개수가 10개니까 220분의 10, 22분의 1이 축구공만 뽑힐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3개를 뽑는데 농구공이 2개 나와요. 그럼 농구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나머지 8개의 공 중에서 1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배구공과 축구공 중에서 1개가 나온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4C 곱하기 8, 4, 3, 2, 1 나눠주게 되면 4, 3, 2, 1, 6 곱하기 8, 4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앞에서 구해놓은 220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질문은 220분의 48이라는 답을 구하시면 되고요. 분모분자 4로 나눠주게 되면 55분의 12라고 하는 답으로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4-1번도 보겠습니다. 4-1번. 자, 포도맛 사탕 3개와 딸기맛 사탕 2개, 복숭아맛 사탕 5개가 들어있는 총 10개의 사탕 중에서 4개를 꺼낼 때 10개 중에서 4개를 뽑습니다. 10C4를 계산하시게 될 거고 10C4가 19, 8, 7을 4, 3, 2, 1로 나누는 거니까 4, 2하고 8 나눠주고요. 3하고 9 나누면 3 남아서 얘는 210가지 경우의 수가 분모가 됩니다. 이 중에서 포도맛 사탕 2개, 포도맛 사탕 3개 중에 2개를 뽑고 딸기맛 사탕 2개, 딸기맛이 2개밖에 없네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되겠다. 다 해서 이게 3가지 경우가 나와서 210분의 3, 70분의 1이라는 확률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복숭아맛 사탕이 1개가 나온대요. 복숭아맛 사탕 5개 중에서 1개를 뽑을 거고요. 나머지 포도맛과 딸기맛 사탕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니까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50까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210분의 50,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21분의 5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 y, g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때 바로 이때 우리가 딱 중복조합을 썼죠. x, y, g라는 3개의 문자 중에서 우리는 10개를 뽑는 겁니다. 중복 허용하여 10개를 뽑을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거고, 이때 안 뽑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3H10,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3H10은 10은 의미 아닌 정수니까 3H10은 12 둘이 더해서 1 뺄 거고 12C 10, 12C 2로 계산하면 되죠. 12하고 11을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66가지 경우의 수가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서 x가 2일 확률을 구하래요. 다시 얘기해서 x에다가는 2가 확정이 된 거고 y 더하기 z가 10이 돼야 되니까 y 더하기 z는 8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y, g 2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8개를 뽑아야 되니까 9c 8, 9c 9, 9c 1의 값을 구하면 되죠. 9c 1, 9가지 나오겠네요. 따라서 66분의 99
분모분자 3으로 나누면 22분의 3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4-2번의 경우에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중복 조합의 개념을 써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4-3번이에요. 4-3번을 보면 빨간 구슬과 검은 구슬을 합하여 6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러면 6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시 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1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요. 자, 빨간색 구슬이 모두 빨간색 구슬일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빨간색 구슬은 지금 현재 몇 개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간색 구슬의 개수를 우리가 n개라고 잡아주게 되면 n개 중에 2개를 뽑는다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n-1을 2 곱하기 1, 2로 나눠준 값이 분자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건 15분의 2분의 n-1, 요것의 값이 5분의 2여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좌변을 정리하면 30분의 n-1이 될 거고, 양변에 30을 곱하게 되면 12가 되겠네요. n-1이 12가 되면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구했더니 n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3과 또는 n은 4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n이라는 것은 빨간 구슬의 개수를 나타내므로 의미 아닌 정수여야 하므로 마이너스 3은 될 수 없고요. 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지금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수학적 확률 구하는 과정들을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순열이나 조합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일일이 다 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고, 그 구해진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통계적 확률도 같이 보겠습니다. 통계적 확률은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데이터에 충실해서 만들어내는 확률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 이야기를 한다.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1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11번에 두 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그러니까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확률 자체가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이 되는 거고, 그 흰 공일 확률이 11분의 2라고 주어진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통계적 어떤 자료를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어진 이 문제들 안에서 이걸 갖다 여러 번 반복했다, 이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같아졌다라는 전제하에 이 안에서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자, 이런 거죠. 11개 중에 2개를 꺼낼 거고, 그 흰 공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흰 공의 개수를 우리가 n개라고 잡아주게 되면 nc2라고 하는 결과를 분자에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이 주어진 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풀어주게 되면 그러면 11c2가 11 곱하기 10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55가 돼요. 이게 55라는 값이 되고, 분자는 n-1을 2 곱하기 1, 2로 나눈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110분의 n-1이라는 값이 11분의 2하고 같아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110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n-1이 20이 되면서 이 주어진 방정식이 풀리겠죠. n제곱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20은 0, 그리고 n 플러스 4, n-5는 0. 따라서 여기서 이제 자연수에는 5가 흰 공의 개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학적 확률을 통계적 확률의 방식으로 줬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행한 횟수가 뭐 5번 해봤더니, 아니 딱 11번 해봤더니 2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그 사실이 통계적 확률로서의 의미밖에 없죠. 하지만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 번이라고 하는 의미의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무한하게 반복했더니 11번에 두 번 골로 2개 공이 흰 공이 됐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건 수학적 확률과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자, 하단에 나와 있는 문제도 계속 볼게요. 5-1번도 보면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 400명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가 이렇다. 이랬을 때 임의로 택한 학생이 B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을 확률은 자, 전체 400명 중에서 B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105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데이터로부터 이 확률에 대한 값을 확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통계적 자료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400명 중에서 B통신사를 쓰고 있는 105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5-2번도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줬죠. 여기 우측에다가 자료를 주고 이 주어진 자료 안에서 200명이라는 사람들의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일 확률을 구하세요.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저 형광펜 친 부분 200명 중에서 해당하는 학생 수 44명이 우리한테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50분의 11을 최종적인 답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5-3번입니다.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꺼내어 당첨 제비인지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이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수학적 확률에 근접하고 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당첨 제비가 몇 개 들어있냐 라고 하는 부분을 구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라고 하는 10시 2분에 3번에 한 번 꼴로 2개가 모두 다 당첨 제비가 됐다. 2개 모두가 당첨될 확률이 3분의 1인 거예요. 그럼 nC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값이 n-1을 2로 나눌 거고 분모가 45가 될 거고요. 얘가 3분의 1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90분의 따라서 얘는 양변에 90을 곱하면 n-1이 30이 될 거고요.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0이 0이 되는 n의 값은 n 플러스 5에 n-6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당첨제비의 개수가 6개가 들어있네요. 10개 중에서 당첨제비가 6개 들어있고 그 6개의 당첨제비들 중에서 우리가 2개를 뽑아내는 확률이 3분의 1이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당첨제비의 개수가 6개임을 확정짓는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기하학적 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시다. 기하학적 확률은 일단 교육과정 외에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형으로부터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 도형 안에서 뭐 어떤 넓이, 길이, 부피 이런 얘기들을 끌고 나올 수 있겠죠. 길이분의 길이, 부피분의 부피, 넓이분의 넓이 이런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기하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기 예로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4점 A, B, C, D가 있을 때 선분 A, B 위에 점이 선분 CD 위에 있을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주어져 있는 이 과정에서 A와 B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체 길이가 9입니다. 그 9라는 길이 속에서 CD가 선분 CD 위에 있을 확률, CD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 3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길이가. 그러니까 그리고 CD라는 이 길이는 AB라는 길이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중에서 숫자들 그 안에 있는 실수들 중에서 2부터 5 사이에 있는 실수가 될 확률, 그러면 이거는 AB 길이분의 CD의 길이에서 얘네들은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과정에 의하면 얘네들이 이런 거죠. 길이분의 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확률을 구한 거예요. 길이분의 길이를 갖고 확률을 구한 거야.
실제로 뭐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 3, 4이고 여기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이 2, 그 다음 중간 원의 길이가 3, 2, 여기 쪽 제일 작은 게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제일 큰 게 5라고 했을 때 5인가? 4인가? 4네요. 4. 여기가 4라고 잡았을 때 요 보라색 쳐져 있는 이 부분에 들어올 여기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전체 넓이에 대한 전체가 4니까 4의 제곱 파이 r 제곱 분의 그 다음에 우리 이 안에 들어있는 건 파이 3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2의 제곱. 그러니까 보라색 부분에 대한 이 색칠된 부분에 대한 그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두 번째 원에서 제일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는 거죠. 분모분자 파이로 나눈 다음에 16분의 9 빼기 4, 5. 16분의 5라는 요 값을 우리가 확률로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기하적 도형에서의 어떤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할 때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뭐 이런 개념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기하적 확률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고요. 다행히도 이 부분은 일단 교육 과정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